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이 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요, 경희대학교와 함께 이 해외고생이 지원할 때 서류가 제출 서류 그 제출 방식, 서류 제출 방식이 가장 복잡한 대학 중 하나입니다. 이 경희대와 외대가 가장 복잡한데 특히 이 외대는 이 서류를 업로드하고 또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서류 제출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 중 하나인데 그걸 잘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한다면 해외고생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 본인의 서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이나 되는 서류를 낼 수가 있고요. 증빙자료를. 그리고 그 표준학력평가 시험 성적도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해외고생을 뽑을 수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고생이 잘 합격을 하는 이 서류를 잘 갖춘 해외고생이 계속해서 합격을 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가 그 잘 준비한 서류에 대해서 보람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학교가 이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면접형 전형이라 그래서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 인재를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형 전형이라 그래갖고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전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다. 이렇게 3가지인데 이제 메인이 면접형과 서류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이 외대에 합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입니다. 네, 외대는요, 지금 2026학년도에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보는 면접형 전형은 서울 캠퍼스에서 230명, 글로벌 캠퍼스에서 245명에서 475명을 선발하고요. 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의 학생을 뽑은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서류 50, 면접 50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외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컴퓨터 관련 학과 글로벌 캠퍼스에서만 모집하는데 이 2개 학과에서 34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은 서울 캠퍼스에서 266명,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에서 273명에서 539명의 학생을 이건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3가지 유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지고 있다. 크게 나누면 2가지 유형, 면접을 보는 전형, 면접을 안 보는 전형 이렇게 해서 면접형과 서류형,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결국은 면접 안 보니까 서류형에 포함시키면 이렇게 크게 나누면 2가지 이 형태의 전형 방식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대의 그 선발 인원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의 선발 예정 인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의 ELLT 학과, 그래서 어학과 공학을 함께 이 공부시키는 그러는 영어 응용공학과라고 하죠. 이 ELLT 학부에서 면접형 전형 9명, 서류형 전형 10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영미문학 문화학과에서 10명, 9명, 10명. 그리고 외대 통번역학과죠. EICC 학과에서 8명, 9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별로 서류형과 면접형 전형으로 골고루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국제통상학과에서도 5명, 7명, 경제는 10명, 11명, 경영학부 16명, 16명 이렇게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외대의 서울 캠퍼스의 이 자연계열이 처음 생긴 학과죠.
랭귀지 앤 AI 융합 학부에서 8명,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 학부에서 8명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부 6명, 7명, 그 다음에 랭귀지 앤 디플로마시에서 4명, 3명, 그 다음에 랭귀지 앤 트레이드 학부에서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지금 보시면 글로벌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 학부에서 면접형으로 13명, 서류형으로 11명, 국제금융학과에서 5명 이렇게 뽑고요. 통계학과 6명, 전자물리 5명, 6명 이렇게 생명공학부에서 5명, 6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이것도 면접이 없습니다. 이걸로 24명, 10명의 학생을 뽑고 서류형으로도 6명, 3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반도체 전자공학부에서는 반도체 공학 전공에서 10명, 9명, 그 다음에 전자공학 전공에서 6명의 학생을 면접형과 서류형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학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서 14명, 12명 이렇게 학생을 뽑고 파이낸스 앤 AI 융합학부에서 9명, 8명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서 8명 이런 식으로 학생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골고루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외국어 대학교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의 학생을 뽑고 2단계에 가서는 서류 50, 면접 50으로 최종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역시 외대 역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면접으로 역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서류 100%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건 당연히 소프트웨어 관련 진로 역량이 좀 더 부각이 되겠죠. 어쨌든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통해 정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해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은요. 이 보통 면접을 안 보는 전형 쪽이 학업 능력을 강조하고 어느 대학이나 면접을 보는 전형 쪽은 진로 역량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좀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통해 이 정성적 평가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대의 면접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그리고 서류형 전형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통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입니다. 이 면접형 전형은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접을 보는 전형 쪽이 학업이 조금 떨어져도 전공 적합성,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진로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느 대학이나 외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로 역량이 무려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는지 성적표 보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얼마나 성적을 잘 맞았는지 이걸 보겠죠.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거는 해외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대체 서식에 쓰는 학과목 활동 보고서 요걸 통해서 증명하죠. 그리고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진로와 일치하는 학과 비교과 활동을 했다. 그것도 진로 활동 서류로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진로 서류가 학과목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틀어서 그리고 학교 내신까지 포함해서 여기 50% 평가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과 관계없는 나머지 학업들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 서류인데 전체 과목의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 탐구력이 이제 그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과 맞는 과목이 아닌 나머지 과목들의 학과목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30% 평가하고 공동체 서류는 뭐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게 우리 공동체 활동, 우리 비교과 활동들 그래서 봉사 활동이라든가 리더십 활동이라든가 교내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뭐 악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공동체 역량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을 평가하고 면접에 가서도 학업 40, 진로 40, 공동체 20을 통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외대의 그 면접형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서류형 전형입니다. 외대 서류형 전형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서류 100%를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로 역량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그래서 진로 50, 그다음에 학업 40, 면접형 전형과 똑같습니다. 공동체 20인데 면접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관련 인재를 이 진로 역량을 대폭 강화시켜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외대의 바로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서류형 전형은요. 면접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과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요건 서류 100%로 평가하고 면접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업 역량이 무려 50%입니다. 학업 역량이. 그래서 학업 역량을 50%를 보고 그다음 진로 역량은 30%만 보겠다. 그래서 내가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했고 그 교과 성취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관련된 서류들을 뭐 보긴 할 건데 그걸 한 30% 보고 나머지 50은 학업 역량, 이 진로 관련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표준 학력 평가 시험인 그다음에 AP나 IB나 SAT, ACT, A레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학업 능력 평가 서류가 되죠. 그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계없이 내가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 과목에 대해서 골고루 내가 공부를 잘했다라면 그거에 대한 이 학과목 활동을 뭐 골고루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과 지원하든 이과 지원하든 관계없이 내가 했던 모든 이 학과목들 성적을 잘 맞고 거기에 대해서 학과목 활동 보고서 바로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리서치를 했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어떤 스터디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학과목 활동 보고서로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 서류들을 골고루 다 모든 과목에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서류형 전형입니다. 그래서 50% 전체 서류의 절반을 학업 역량 서류로 채워야 됩니다.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그리고 진로 역량은 30이고 공동체 역량은 20%로 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 외대의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는 서류가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출 서류는요. 외대가 좀 복잡하다고 그랬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입학원서 출력번하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대체활동 보고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그 학생부 대체활동 보고서의 증빙자료 요거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은 블라인드 평가를 할 건데 그래서 이 학생부 대체활동 보고서와 그 증빙자료 이것들을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하는데 이거를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원래 원본 요것도 업로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블라인드를 다 시켜서 학생의 정보가 전혀 학교 정보나 학생 개인 정보가 나오지 않게 블라인드를 시켜서 그 서류도 동시에 함께 이 한 파일로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바뀌어서 업로드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서 이 한 장의 스캔 파일로 이 서류들을 업로드하는 과정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서류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집어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외대가 요구하는 대로 블라인드 안 한 서류, 블라인드 한 서류, 입학 원서 이런 것들을 한 파일로 쭉 만들어서 업로드 시키는 요 과정 요것도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서류형 전형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나는 어느 전형에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그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를 다 지원해도 됩니다.
뭐 2번 지원한 꼴이 되죠. 이제 2개 대학에 서류형도 넣고 면접형도 넣는다? 가능하다. 그러나 그건 2개의 찬스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대는 내가 서류형하고 면접형 중에 뭐가 더 맞을지 판단을 해보고 내 서류와 한번 그 대입을 해본 다음에 지원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외대 합격의 가장 중요한 키 해외고 학생한테 이 바로 외대의 학생부 대체 활동 보고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통 많은 대학들이요 온라인 입력을 합니다.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뭐 성균관대도 온라인 입력하고 서울대도 온라인 입력하고 그다음에 뭐 연세대도 온라인 입력하고 중앙대도 온라인 입력하고 다 온라인 입력하는데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한글 파일에다 직접 타이핑을 해서 그 서류를 출력해서 그걸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 외대입니다. 그래서 외대는 제가 지금 한글 파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글 파일에 그대로 타이핑해서 다 적어야 돼요. 모든 내용을. 그리고 원서 제출할 때는 블라인드 한 거, 블라인드 안 한 거를 같이 증빙서류와 함께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외대 제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파일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이름, 수험번호, 생년월일, 지원 모집 단위를 이렇게 다 직접 타이핑해서 적어야 되고요. 이 외대에는 지금 보면 총 15매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5개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 제출 유의사항은 다른 모든 대학과 동일하다. 제출할 수 없는 서류들, 교내외 수상실적, 해외 대학 합격증, 뭐 장학금 증서 다 낼 수가 없는 거, 공인어학 성적 뭐 이런 건 낼 수가 없고요. 당연히 표준학력평가 시험 성적은 학업 서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정한 대학, 경희대나 숙명여대, 서강대 같은 대학을 빼고는 그 대학들은 AP, SAT, HT, 뭐 IB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안 내지만 그걸 뺀 나머지 모든 대학은 학업 서류로 우리 당연히 이 표준학력평가 자료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활동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활동명을 20자로 써야 되고요. 이거는 직접 타이핑이죠. 내용은 100자로 적습니다. 외대는 100자입니다. 그리고 총 10종류의 서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는 15장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 제출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활동 증빙 서류 하단에 쪽번호 전체 쪽수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쓴 다음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학교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외대가 그러면 서류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외대에 면접형 전형의 원서를 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총 10종류 서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수는 15장까지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번에는 1장 낼 수 있고 증빙자료, 2번에는 2장 낼 수 있고 3번에 3장 낼 수 있고 어쨌든 총 개수는 15개로 맞추고 종류는 10종류를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대에 예를 들어서 서류형 전형, 면접형 전형에 내가 낸다. 그러면 면접형 전형은 이 진로 서류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1, 2, 3, 4, 5번이 다 진로 서류가 돼야 됩니다. 이 5개가. 그리고 학업 서류가 30%니까 6, 7, 8번이 학업 서류가 돼야 되고 공동체 서류가 20%가 9번, 10번이 공동체 서류로 일단 카테고리를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서류형 전형에 넣겠다. 그러면 서류형 전형은 진로 서류가 30밖에 안 들어가고요. 학업 서류가 50이니까 학업 서류를 5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학업 서류 쓸 것이냐는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진로 서류는 3개만 넣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동체 서류 2개. 일단 이 배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 15장을 낼 수 있으니까 그 15장에 해당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외대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 성적 평가를 원할 경우 활동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 자, 연세대나 뭐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뭐 한양대나 이런 학교들은요. 성적표를 따로 내고 따로 평가를 합니다. 해외 고등학교 성적표를 정성평가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 성적표를 따로 평가를 안 하고 지원 자격 서류로 내긴 내야 되는데 평가를 받고 싶으면 학생부 대체 서식에 써야 되는 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게 서울대학교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25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던 학교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죠. 외국어대학교도 이 서류 성적표를 내가 자신이 있다면 이 활동증빙 서류에 성적표니까 학업 서류가 되겠죠. 학업 서류로 성적표를 별도로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총 10종류의 서류를 적고 그 서류에 대한 내용 100자로 잘 적어야죠. 그리고 서류는 총 15장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 2장을 내고 3장을 낼 건지를 따져서 그 서류를 맞춰서 대학이 요구하는 진로 서류,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 서류, 대학이 요구하는 공동체 서류, 그 개수를 맞추고 내용도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거저거 넣어서는 절대 합격이 안 된다. 왜? 나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은 이겨야 해외 고생은 이 외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내 고생을 이기려면 국내 고생의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겠다고 대학이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해외 고생도 그대로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서류를 내야 합격할 수 있지 아무 서류나 막 낸다고 합격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요 진로 서류가 몇 %고 학업 서류가 몇 %고 공동체 서류가 몇 %고 우리는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쓸 때 그 서류를 어떻게 배열을 하고 내가 외국에서 학과목 활동, 비교과 활동 증명서 만들어 올 때 뭐를 어떻게 만들어 와야 될지 잘 전문가와 상의해서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또 학생부 대체 서식의 그 내용 100자도 아주 중요하죠. 그것까지 잘 써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원서, 그 다음에 성적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 서식,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 블라인드 안 한 거, 그 다음에 다시 블라인드 한 거, 이거를 한 파일로 올려서 제출해야 되는 이 서류 제출 방식도 실수 없이 잘 제출해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이었습니다.